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네, 감사 스마일은 2배 긍정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복으로 가는 문을 우리가 이렇게 열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번 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저녁에 라이브를 했잖아요. 정말 어제 금단 신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금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공인중개사부터 30대, 40대, 50대 김계수 공인중개사님까지 해가지고 4명이서 금단 신도시 이모저모 그리고 또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라고 해서 어제 1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이제 아침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 좀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어제 또 남수란 대표님이 3잡을 하는데 2잡은 많이들 하잖아요. 이 3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잡을 하는 에이스 코인 노래 연습장 코인 노래방을 갖다 직접 또 가서 현장을 또 한번 보고 왔는데 감사스마일 목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노래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참 노래방을 갖다 들어가서 노래를 갖다 그러니까 부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쉬움을 갖다 뒤로 하고 다음에 목 좋을 때 가서 다시 한번 에이스 코인 노래 연습장에 가서 꼭 한번 불러볼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남수란 대표님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오늘 방송 전에 좀 이야기 좀 드리면 20대 공인중개사님이시고 공인중개사 29회로 이제 입문을 하셔서 지금 보니까 이런 또 부동산의 모든 것 검단 부동산 프로라는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는 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니까 구독자가 1530명 정도 되는데 동영상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에 비하면 생각보다 구독자도 많고요. 더 놀라운 거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코인 노래방을 또 하면서 이렇게 또 부동산 유튜브까지 운영을 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오늘 TV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구독도 한번 하시고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회수도 상당히 높은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구독자 대비 앞으로 무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그런 분이시겠구나.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니까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고 금단 신도시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오늘 방송 전에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고 싶은 남수란 대표님이다 는 말씀을 갖다가 먼저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조선일보의 작년 기사입니다. 김민덕이 만난 사람이라고 전세 폭등, 시장 폭탄 대비 안 하면 2027년은 부동산 대선이다 라는 김경민 교수님의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다시 이 전망을 작년 10월 달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10월 말에 이야기를 했었고 뭐 수정을 해서 또 11월 달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2월 14일 날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 집값 대폭락을 예측해가지고 부동산 쪽집게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내년도 전망을 갖다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의 바닥은 이미 확인됐다. 그리고 문제는 2025년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그 기세가 매매가까지 상승시키는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정량을 할 때가 아니다. 총선 이후에 주택공급 대책을 고심해야 될 때라고 지금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4개월, 5개월 지나서 2024년이 이제 왔고, 이제 설 명절도 지났고, 지금 2월 14일 오늘 시점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혼탁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면서, 전세 가격 상승이 또 생각보다 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작년에, 내년도 부동산 예상이 왜 어려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질문을 했었을 때, 이제 위험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나, 또 내년에는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 인하가 점쳐졌는데 물 건너 간 건가, 이건 전쟁 이전 전망일 뿐이고요. 아마 올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이 20% 이상 폭락했던 서울 집값은 반등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또 바닥을 친 속도는 왜 빨라졌을까?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마침 기준금리는 올라갔는데 국고채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떨어지는 예외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기준금리도 곧 인하될 거라 기대한 사람들이 시장에 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도 반등을 앞당겼을까? 이것도 물론 앞당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도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6억에서 9억 원 사이에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정말 시장에 영향을 작년에 정말 많이 주었고, 그래서 저는 데스켓 바운스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올해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제 시장에 지금 출시가 됐고,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금 분명하게 영향을 갖다 지금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설 명절 지나고 난 이후, 물론 어제, 오늘 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설 명절 이후에 이제 분위기는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설 명절 전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집을 갖다가 이렇게 보러 다니신 분들도 꽤 있으셨고, 더 심각한 문제는 5월, 6월 전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집을 갖다가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지금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몰라도 서울은 바닥을 쳤다고 보는 게 맞다. 감사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바닥은 저는 지금이 아니라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가 바닥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든지 국고채 금리가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상승세를 꺾이고 있지만 대폭락이 오지는 않는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갖다 이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의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겠다라는 20, 30대의 그런 세대들의 그런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리의 집값은 하락하지 않나. 2015년도에서 2017년도에 36만 가구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당시 집을 갖다 워낙 싸게 산 그들이 집값이 대폭락한 작년에 팔았어도 돈을 번 경우라 더 큰 평수로 갈아타고 싶은 욕구가 크고, 대기 수요도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공포로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고 있고, 경기도 주민들은 서울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30대 1인 가구의 최대 관심사 역시 부동산입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20, 30대 MZ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1위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에도 청년층이 주택 매입에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른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40이나 50, 60 세대들이 20, 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데, 결코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20, 30 세대들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영끌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수요자는 언제 집을 사야 될까요? 제가 정말 이 실수요자들이 저에게도 항상 물어보고,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갖다가 지금 참고해서 무주택자분들, 실수요자들이 언제 집을 사야 될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점보다는 상황이다. 위에 언급한 위험 요인들이 안정화된 이후에 안정화된 이유를 권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감당이라든지 원금을 갖다가 같이 갚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어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근데 내가 원하는 집을 갖다 가기 위해서 그 원하는 집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를 원하는 게 이제 보통 그 마음의 사람들의 심정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집의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이제 정말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건데 금다스마일은 지금이라도 이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미룰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저는 총선 전 늦어도 올 6월 말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년 중후반이다. 그러니까 시점을 예측하라고 하면 여기 김경민 교수님도 내년 중후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올 7월에서 10월 사이에 아마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렸고요. 2025년부터는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으로 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전문가들, 지금 김경민 교수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다스마일도 이 의견에 정말 200% 적극 동감하고요. 아기곰님도 제가 작년에 아기곰님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 이야기하셨을 때도 올 7월 이후를 갖다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남들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같이 이제 추격 매수라든지 같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관심 없을 지금 올 전반기 특히 올 4월 10일 전까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갖다 듣고 움직이시는데 저는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갖고 움직이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세계일보 김현주 기사님의 봄 이사철 앞두고 전세 매물 부족하다. 전세값 상승 어쩌나. 정말 이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찐팬분께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서울은 지금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값이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이 기사가 2월 10일 기사입니다. 2월 10일 기사라고 하면 설 명절, 설날 당일 그 기사인데 설 명절 이후에 지금 서울 지역 전세난이 지금 우려낸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전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유지스라든지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평당 2,317만 원으로 나타났고 서울 전세값은 지난해 3월 이후에 2,200만 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2,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3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 못하신 분들은 고양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이렇게 또 서울 외곽으로 지금 이제 밀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역별로 이제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또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할 거 없이 금천구, 독산, 시흥, 영등포구 할 거 없이 전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수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과 기존 세입자들의 갱신계약 선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군,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해서 신규 계약 가능한 물건이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서울에 있는 아무 부동산에나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호갱번호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전세 가격을 확인하시면 정말 작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올 1월에 비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감다스마일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있으면서 지금 현재 덕양구의 지금 전세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은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월 이후가 되면 지금 역전세도 이제 아마 2년 전에 전세 가격을 갖다 넘어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피크였는데 지금의 전세 가격은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지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계약을 갖다 재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썼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 전세 및 월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요 단지 잠실 S라든지 마레프의 이런 사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경민 교수님이 올 전반기에는
전세난이 심해질 수가 있고, 이 전세난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 가격을 갖다가 이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상당히 혼란한 시장이고, 임대차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선이 남아 있는데, 2027년 대선을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대선을 갖다 미리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동산 부분을 갖다가 좌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에 지금 여당에서는 분명한 또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을 갖다가 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뭐 서대문, 은평, 마포구 이쪽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3년,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지금 바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2028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5년, 6년, 7년 앞으로 이 3년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시장은 정말 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김경민 교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주택 공급 부족, 그 다음에 PF 사태,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에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가 전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부동산 알114에 따르게 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000여 가구, 그러니까 지난해 3만 가구보다 21,000 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고양시도 입주 물량 자체가 지축 B1, 그 다음에 원당형 롯데캐슬, 그 다음에 지주택에 있는 풍동 데이앤뷰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인데, 이것 빼고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를 이사 가고 싶어 하시고, 또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전세든 월세를 갖다가 가기 희망하시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전세값의 상승은 올 상반기 또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부동산의 이런 문제를, 또 부동산의 또 매매 가격을 들썩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에 입주 물량 말라버린 서울, 그 종착점은 어디인가,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 부동산 트렌드 2024, 이렇게 지금 김명훈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동산 책을 갖다가 출간을 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작년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실수요자는 지금이라도 집장만을 해야 된다. 특히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뭐 물론 뭐 지금 집을 갖다 사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다가 매도하시지 않을 것이면, 정말 2년 있다가 매도를 갖다 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매도를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그 타이밍을 조금만 늦추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또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올 7월 이후 한 8월에서 뭐 9월 사이에 분명한 거는 정말 지금의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올 가을에 이 매매 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지금의 전세 가격이 올 가을에 전세 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분들의 말을 갖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인사이트를 키워서 결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금 또 새로운 집으로 또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조금 빨리 갈아타기를 하시고, 내가 매매를 갖다가 정말 매수를 갖다 희망하는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매도를 갖다가 하는 그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매매를 하셔서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말 대비를 안 하면 2027년은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와닿고, 중요한 거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 부동산 대책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부동산 공급을 갖다가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주택 임대 사업자 아파트에 대해서 아마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택 임대 사업자의 아파트를 또 부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혼돈의 2024년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도록 각자가 인사이트를
정말 잘 만드시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2024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금단 부동산의 모든 것, 금단 부동산 프로 정말 20대 공인중개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또 올려드리겠지만, 지금, GTX-D, 그리고 5호선 연장 그런 호재가 금단 신도시에 지금,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도 또 느끼게 되었고, 더 중요한 거는 20대임에서도 20대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또 제가, 감사 스마일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더 이야기 좀 드리는데요. 남수란 대표님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잘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화이팅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